야, 이렇게 비밀스러운 프리시즌 훈련은 손흥민이 응원하면서 정말 처음 봅니다. LAFC가 무슨 뭐 레바민급도 아닌데 첩보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지독할 정도로 정보 공개가 없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월 29일 오전 6시 반쯤에 있었던 LAFC와 포틀랜드의 친선 경기 이야기입니다. LAFC의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모두 뒤져도 경기를 했다는 흔적조차 없는데 어떻게든 경기 내용과 출전한 선수들 그리고 손흥민의 근황까지 좀 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함께 보시죠. LAFC는 지난 1월 12일에 2026년 프리시즌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월 21일에 첫 경기로 바이에른 뮌헨의 U23 팀과 경기를 하고 1월 25일에는 미국 2부 리그인 USL 소속의 오렌지 카운티와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에는 드디어 MLS 소속팀인 포틀랜드와의 프리시즌 경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LAFC가 처음에 공지를 할 때 비공개 훈련이라고 분명하게 써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무리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LAFC를 응원하는 팬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는 좀 흘려주기 마련이거든요. 당연히 경기 전체를 공개하라는 건 아니지만 경기 전에 선수들이 가볍게 몸을 푸는 장면이나 출전했던 선수들의 명단과 사진 정도는 군사 기밀도 아니고 공개할 수 있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LAFC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숨길 게 많아 봐야 얼마나 많겠냐는 생각입니다. 도스산토스 감독이 새로 부임했다고는 하지만 그 전부터 이미 코치를 하면서 대단히 새로운 느낌도 아닌 감독이고 또 선수 영입도 시원치 않아서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많이 달라지지도 않았죠. 진짜 다른 팀한테 공개되면 안 되는 비장의 무기나 완전히 달라진 전술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비밀로 해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첫 경기였던 뮌헨 U23과의 경기 내용은 출전 명단부터 경기 결과까지 그 어떤 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짜로 경기를 했다는 것만 알려줬는데 이럴 거면 그냥 경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도 밝히지 않는 게 더 나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기인 오렌지 카운티전은 그나마 스코어와 득점 선수는 공개했는데요. 부안과의 결승골로 1대0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대망의 세 번째 경기였는데 적어도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전까지 두 경기는 LAFC가 진지하게 상대할 만한 팀이 아니었거든요. 뮌헨 U23 팀은 냉정하게 말하면 독일의 4부 리그 수준 정도라고 봐야 하고 오렌지 카운티는 MLS보다 하위 리그인 미국 2부 리그 팀이니까 전력 차가 너무 크죠. 이건 손흥민이 뛰어봤자 연습도 안 되고 오히려 상대팀이 불쌍해지는 수준이라서 이때까지는 비공개여도 상관없었습니다. 이런 경기들에서 손흥민이 헤드트릭을 해봤자 크게 기쁘지도 않고 차라리 쉬는 게 나았어요. 네. 프리시즌 경기에서 골을 넣는 것보다 오히려 부상을 조심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주어진 손흥민 회복의 시간은 온전히 최대한 누릴 수 있기도 하고요. 손흥민이 나왔으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정도가 아니라 대파 자르는데 청룡 언어도 들고 휘두르는 꼴이 될 뻔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포틀랜드와의 친선 경기는 슬슬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가도 됐습니다. 포틀랜드는 지난 시즌 서부에서 8위를 했고 플레이오프에서 서부 1위 샌디에고를 홈에서 한번 잡아낸 적도 있는 팀입니다. 하위 리그 수준에 불과했던 첫 두 팀과는 그래도 차별되는 팀이라는 거죠. LAFC의 본격적인 시즌 시작이 2월 중순에 열리는 북중미 챔피언스컵이라고 보면 이 경기를 2, 3주 앞두고 MLS 팀과의 경기는 프리시즌에 딱 알맞는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 명단이나 훈련 영상 정도는 LAFC가 공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웬일입니까? 경기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도록 LAFC의 SNS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이 단 한 개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1월 12일에 한 공지가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예 포틀랜드와의 경기를 한다는 말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죠.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나 궁금하실 텐데 어이없게도 상대팀인 포틀랜드 쪽에서는 이번 경기에 대해서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선발 명단부터 시작해서 경기를 하는 장소 그리고 경기 전 훈련 영상까지 길지는 않더라도 죄다 공개를 해버리더라고요. 참고로 이번 친선전은 LAFC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이것도 포틀랜드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네. 비공개 훈련이라고 했는데 LAFC 정보만 비공개고 포틀랜드 정보는 공개인. 네, 진짜
요상한 경기가 됐습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니까 LAFC도 보는 건데 그 내용을 포틀랜드 쪽에서 찾고 있다는 게 참 황당하기도 한데 뭐 어쩔 수 있나요? 네, 뭐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경기 시작 2분 만에 LAFC가 선제골을 넣고 앞서 갔던 모양입니다. LAFC 득점자 정보는 없었고 선발 명단도 없는데 전반 2분 LAFC의 득점 딱 이 정보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분 만에 포틀랜드의 펠리페 모라라는 공격수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포틀랜드가 자기 쪽 정보는 다 공개하는 바람에 LAFC 득점자는 모르는데 이건 알게 됐습니다. 골 장면도 공개됐는데 코너킥 장면에서 프리하게 떠서 헤더골로 넣었습니다. 아무리 친선 경기라고 하지만 세트피스 수비가 너무 허접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어서 전반 24분에는 다시 LAFC에서 한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앞서갑니다. 그런데 또 8분 만에 다시 세트피스에서 포틀랜드 공격수 케빈 켈시가 또 헤더골을 넣어서 동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코너킥이 아니라 프리킥이었는데 포틀랜드 선수들이 너무 프리하게 약속된 세트피스를 하더라고요. LAFC 선수들이 세트피스 연습하라고 그냥 마네킹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전반전을 2대2로 마치고 포틀랜드는 후반에 선수들을 다 바꾸면서 사실상 실전은 다 끝났습니다. 게다가 후반 61분에 추가로 5명을 또 교체하면서 모든 선수들이 그냥 볼을 차는 것에 의의를 두는 모습이었죠. 포틀랜드가 득점 장면을 비롯해서 몇몇 경기 장면을 공개한 게 있는데 손흥민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필드 위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한 외국 팬이 경기장 스탠드에 앉아있는 손흥민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화질이 나빠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 손흥민처럼 보이긴 해요. 그리고 포틀랜드가 경기가 다 끝난 뒤에 또 사진 몇 장을 공개했는데 여기서도 손흥민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LAFC 유니폼이 아니라 그냥 개인 추리닝 같은 같은 사복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이번 경기 때도 출전을 안 한 게 유력하죠. 이번 프리시즌 내내 손흥민이 경기를 뛰는 게 한 번도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외국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부상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부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불과 며칠 전에 훈련을 다 마치고 추가로 사이클을 타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부상이면 추가 훈련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저 손흥민이 100% 컨디션을 회복하도록 충분한 휴식을 주는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포틀랜드가 같은 MLS 팀이라고 해도 서부 컨퍼런스 중위권 팀에 불과합니다.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아도 이길만한 하니까 굳이 출전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죠. 손흥민의 파트너인 부안가는 분명 포틀랜드가 공개한 영상에 잠깐 나오면서 출전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LAFC는 정확히 1년 전처럼 손흥민 없는 경기를 해봤다는 건데 작년 정규 시즌에 LAFC는 손흥민이 오기 전에 포틀랜드와 2경기를 모두 치렀습니다. 2025년 4월 20일에는 포틀랜드 원정에서 3대3 무승부로 승점 1점을 얻었고 2025년 7월 26일에는 LAFC 홈에서 0대1로 패배하면서 총 1무 1패였는데요. 이번에도 손흥민이 없으니까 2대1로 비기면서 손흥민 없는 LAFC는 중위권 수준이라는 게 한 번 더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2월 5일에는 산호세와의 경기가 있는데 이때는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는 소식이 전해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